자, 저희가 이제 칼큘레이터를 쓰긴 쓸 건데요. 칼큘레이터를 쓸 건데, 이게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얘는 딴 데서는 이렇게 쓸 것 같지 않아요. 도대체 이렇게 쓸 것 같지 않은 코드 프로그램을 짜고 싶어요. 이럴 때는 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만들지 않아요. 만들지 않고, 저희가 이제 이 칼큘레이터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메인만 만들어 볼게요. 뉴 하시고요. 클래스 한 개 만들겠습니다. 칼큘레이터 메인 만들었는데, 칼큘레이터에 대한 칼큘레이터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에 대한 메인을 한 개 만들어서 메인 체크하시고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예, 눌렀습니다. 예. 자, 원래는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만들어요. 클래스를 작성해서 클래스를 생성하는 거죠. 클래스를 생성해서 사용한다.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얘가 기본.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그 클래스를 작성을 하고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쓰시게 돼요. 이게 이렇게 작성하시는 거를 이제 객체지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향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이렇게 씁니다. 왜 이렇게 쓰시냐면 1번은 이제 재사용입니다. 재사용이니까 다음번에 또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얘 복잡해진다. 간단해집니다. 관리가 간단해집니다. 관리나 이제 처리, 관리나 소스 작성이 간단해져요. 작성이 간단해진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클래스를 만든다는 얘기죠. 만들어서 사용하시게 돼요. 아시겠죠? 네? 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 클래스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한 번만 쓰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한 번만 사용할 소스인 경우 그냥 인터페이스를 바로 생성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기본은 아니고요. 얘네들은 이제 조건이 있어요. 인터페이스의 추상 요소를 모두 구현해야 한다. 소스 안에다가 다 구현을 하시는 거죠. 소스 안에다가 다 구현을 해서 쓰시는 걸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그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게 칼큘레이터가 인터페이스입니다. 칼큘레이터가 인터페이스인데 여기 이제 칼큘레이터라고 써주시고 new 칼큘레이터 해가지고 인터페이스를 상속해요. 상속을 이렇게 받는 순간 중괄하고 중괄구 하면서 이렇게 구현을 다 해라 이런 얘기죠. 이게 클래스 만든 거랑 똑같은 소스인 거죠. 클래스 만든 거 똑같은 소스인데 이때 클래스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때 클래스 이름이 없어요. 클래스 이름이 없다. 클래스 이름을 만들지 않고 인터페이스만 만들어서 구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익명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익명 클래스 이름이 없다. 여기 중괄하고 뉴에서 여기 클래스 이름을 써야 되는데 이름이 없어요. 인터페이스로 했고요. 그래서 익명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처리한 거죠. 자, 여기다가는 이제 제대로 쓸 텐데 저희가 뭐 여기 원래는 x 플러스 y가 리턴 x 플러스 y 뭐 이렇게 더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x 플러스 y를 더해 가지고 저희는 퍼센테이지로 하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쓸 거예요. 이렇게 이런 처리는 잘 안 하겠죠. 예, 그리고 의미상으로도 틀리고 이해되시겠죠? 네, 틀려서 이런 처리는 잘 안 하면서 저희가 더 큰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특별하게 만들어서 처리하고 싶을 때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클래스로 만들어 쓰시는 게 좋으세요. 재활용도 되고 계산기니까 재활용되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으신데 지금처럼 이제 특별하게 사용해서 쓰는 경우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if 문장 y를 원래 계산해야 되는데 if 문장에 다 처리를 해서 y가 0이면 이제 계산 못한다고 해서 만약에 그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괜찮은데 마이너스 값이 안 나오면 이게 어떻게 처리하지? 무조건 리턴 0을 무조건 리턴 0이나
뭐 0을 그냥 처리를 하자. 리턴 0을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빼기 멀티플이군요. 마이너스 나누기 할 때 할게요. 나누기 디바이드 y가 0이면 나눠지지 않죠. 그럼 리턴 0 그냥 무조건 하고, 아니면 x 나누기 y 이렇게 해서 처리하자 이렇게 쓰시고, 이런 처리 문의한 게 더 들어갔다든지 연산할 때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써서 작성을 하시면 되십니다. 예. 그 xy 멀티플은 그냥 쓰겠습니다. x 곱하기 y 이렇게 해서 리턴하자 이렇게 사용하시고, 애드를 맨 뒤에다 써버렸네요. 얘가 자동으로 애드가 맨 뒤로 가버렸네요. 지금 더하기를 하자 이렇게 썼는데, 더하기를 하자가 서브스트랙트 돼버렸어요. 여기가 애드, 여기가 애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서브스트랙트. 서브스트랙트가 나누기인데, 이것도 백인데, 서브스트랙트. 예, 얘를 위로 올리죠. Alt키 누르고 방향키를 위로 막 올라가는 방향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빼기 이런 중간에 닫고까지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렇게 밑으로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쓰실 때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은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이것도 한번 보시는데, 얘는 구현하는 거라서 쓰셔야 합니다. 쓰셔야 되고, 중간에 닫고 이 소스 안에 구현해서 써기 때문에 처리문이 여기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담아주세요 라고 쓰시면서 이렇게 이제 쭉 쓰고 있는 거죠. 담아주세요.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되기 때문에 처리문에다 내는 것을 이렇게 쭉 구현을 해서, 그래서 세미콜론이 여기 꼭 있어야 됩니다. 처리문의 끝이죠.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니까 이제 보기가 힘들어졌죠. 그 소스 안에 이런 거 길게 넣으시면 실제로 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소스 짜실 때. 그리고 나서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구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소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이 calculator 타입에 해당되는 거 .add 하시면 add도 사용할 수 있고요. 10 타입 20. 저희가 처리문을 좀 곱하기 100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3000이 돼버렸죠. 3000이 돼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처리를 한다든지 하실 때 이제 사용을 하십니다. 주로 이게 안 쓰일 것 같은데 이벤트 처리할 때 무지하게 나오십니다. 화면 만들고 이제 이런 것을 이벤트 처리를 한 번만 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하시거나,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생성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거나, 어댑터 타입으로 추상 메소드에 해당되는 어댑터 타입 이런 거 사용을 하시거나, 추상 메소드가 아니라 추상 클래스라는 것을 뉴에서 쓰실 때도 많이 쓰여집니다. 자, 이제 패키지 한 개 따로 만들겠습니다. 따로 만들어서 com.app장으로 만들겠습니다. src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해주세요. 그래서 클래스 인터페이스부터 만들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위치는 com.app장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고요. 인터페이스 이름은 그냥 서비스를 실행하는 서비스 인터페이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한 개만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서비스에는 특징이 퍼블릭으로, 맨날 접근 제한지 않은 퍼블릭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을 저희가 정확하게 뭘 이제 선언해서 하는 거는 안 배우시기 때문에 그냥 보이드로 쓸게요. 처리할 명령이 서비스예요. 가로각 사이에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지만 지금 현재는 그냥 내비둘게요. 내비두시고요. 이렇게 세미콜론 찍을게요. 예. 서비스. 저희가 메소드 이름을 서비스라고 다 얘기해줘요. 이게 보드, 리스트, 서비스. 보드, 뷰, 서비스. 노티스, 리스트, 서비스. 노티스, 뷰, 서비스. 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처리하는 게 다 똑같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인터페이스를 한 개 만들어주세요.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커밋 해드릴게요. 얘로 이제 서비스라는 클래스를 다 실행할 거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실행해서 쓰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뭘 만들 거냐면 얘를 사용하는
여기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만들고 연습했었던 보드 리스트 서비스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클래스를 실질적으로 만듭니다. 실제 클래스 이름은 보드 리스트 서비스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상속받는 거 비어있죠? 인터페이시스 요겁니다. 여기 인터페이시스 여기다가 add 클릭하세요. add 클릭하시고 여기다 서비스 s 쓰시고요. bis 이렇게 쓰시면 여기 저희가 그 나올 때까지 계속 치세요. 그럼 나오죠? 엔터 치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피니시 눌러주세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요것만 그냥 그 문자로 입력하시면 돼요. 사실은 예, 저희가 거기서 입력하고 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 그냥 이렇게만 입력하시면 되고 빨간 줄로 하죠. 그러면은 언임플리먼트 된 걸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되시면 자동으로 만들어주죠. 되셨나요? 네. 자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시소를 한 개 만드시고요. 시소 한 개 만들어주시고요. 상단에 찍으시고요. 게시판 리스트 처리야라고 이제 만든 클래스입니다. 게시판 리스트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한 개 찍어주세요. 되었죠? 네. 자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한 개 더 만들게요. 한 개 더 만들어서 일단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고요. 뉴 해주세요. 뉴 해주시고 이제 클래스 또 한 개 만들어주세요. 클래스 만들어주시고요. 그 보드 리스트 썼으니까 저희가 노티스 쓸게요. 노티스 리스트 서비스 노티스 공지사항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서비스 처리하는 걸 만들어주세요. 인터페이스 애드 눌러주시고요. 서비스 인터페이스 한번 썼으니까 또 나오죠. 계속 나오는데 오케이 눌러서 상속받기 하시고 피니시 눌러주세요. 여기다가 시소 쓰시고요. 자 시소 사용하시고 공지사항 리스트 처리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래 처리를 했다고 이제 뻥치는 거죠. 실제적으로 처리는 아직 코딩을 안 한 거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맞춰서 처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어떤 클래스를 실행하고 있는지 넘어오는 데이터 뭔지 실행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또는 실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짜야 되는데 여기다 짜기 시작하면 여기 보드 리스트 서비스에도 여기도 짜셔야 돼요. 여기도 짜가지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소스가 똑같네요. 그러니까 뭐래요? 꺼내가지고 메소드를 만들어요. 그죠? 근데 이게 여기 클래스 안에 메소드를 만들 수도 없고 이쪽 클래스 안에 메소드를 만들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메소드 대신에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서 메소드를 거기다 집어넣자 이런 얘기죠. 실행되는 메소드입니다. 저희 execute라고 그냥 쓸게요. 저희도 execute 실행하는 메소드 실행하는 객체입니다. 클래스라고 써주시고요. 예,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자 이거 실행될 때 찾아가지고 뉴에서 실행하시는 것보다 그냥 뉴하지 않고 실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시죠? 자주 사용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주 사용되면서 뉴를 하기 싫으면은 뭘 만들어라? 스태틱으로 만들어라. 스태틱 리턴 타입은 그냥 보이드로 쓸게요. 보이드 파라미터로 받는 게 없으니까 서비스를 실행할 거예요. 서비스 실행하는 거고요. execute 서비스 가로 열고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만드세요. 서비스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여기다가 서비스라고 써요. 얘 서비스는 메소드고요. 얘 서비스는 변수이죠. 지역 변수. 예, 서벽 구별이 확 갑니다. 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라고 써주시고요. 서비스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서비스 쓰시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서비스 메소드가 있어요. 인터페이스가 갖고 있는 메소드, 서비스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서비스의 실행입니다. 저희가 하는 서비스의 실행이고요. 서비스를 갖고 있는 놈이 누가 갖고 있어요? 노티스 리스트 서비스에 구현한 거죠. 그 다음에 보드 리스트 서비스 갖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 파라미터로 던져서 이제 execute에서 실행해요. 여기 파라미터로 받아요. 파라미터로 받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거는 뭘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기 서비스로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실행하는 게 여기 있는데
서비스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 뭘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노티스 리스트 서비스 이거 들어가요? 들어가요. 보드 리스트 서비스 들어가요? 들어가요. 왜 들어가죠? 예,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부모죠. 부모이기 때문에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드 리스트 서비스 들어가고요. 노티스 리스트 서비스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게 소스 실행하는 소스는 똑같죠? 서비스로 실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거만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실행해요.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메인을 한 개 만들어요. 메인을 만들어서 클래스 한 개 만드시고, 메인을 한 개 만듭니다. 메인 이렇게 만들어서, 메인 메소드 만들어야 되는데 메인 메소드를 안 만들었네요. 메인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되죠. 그럼 메인 메소드 만들게 되고요. 자, 이스큐트를 이용해서 실행하는데 지금 이스큐트라는 데서 메소드 만들었어요. 서비스 메소드 스태틱으로 만들었습니다. 얘를 실행하려면 실행하려면 어떻게 되죠? 예제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그냥 이스큐트라고 쓰시고요. 이스큐트라는 클래스 이름 쓰시고 서비스라고 붙여서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가로고 닫고 이렇게 해서 실행해 주세요. 쓰는 거죠. 여기다가 이스큐트라고 쓰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보드 리스트 서비스 이렇게 쓰시고 타입 보드 리스트 서비스를 쓸게요. 이거로 뉴 하시면서 보드 리스트 서비스를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요. 세미콜론 씁니다. 작성을 하시고요. 얘를 실행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execute 이렇게 쓰는 거죠. execute 사용하시고요. 점 다음에 서비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보드 리스트 서비스를 실행하시면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게시판 리스트 처리했다. 실행이 되는 거죠. 되시겠죠? 예,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얘만 실행이 되느냐? 이게 아니죠. 노티스 리스트 서비스. 얘도 노티스 리스트 서비스도 상속받고 있어요. 똑같이 노티스 리스트 서비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거로 뉴에서 생성합니다. 노티스 리스트 서비스 세미콜론. 이 변수 쓸 때 제가 다 안 치죠? 안 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타입이랑 똑같은 앞에 소문자 변수를 보여줍니다. 그 엔터 친 거예요. 아시겠죠? 소스 빨리 치고 있는 거죠. 실행문 동일합니다. 이스큐트 서비스에서 보드 리스트 서비스가 아니라 노티스 리스트 서비스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실행을 하자. 실행합니다. 실행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 개는 이제 게시판 리스트가 처리됐고 두 번째는 공지사항 리스트 처리가 됐어요. 어떤 걸 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어떤 클래스가 실행되는지 아시려면 여기 안에다가 시소 입력해서 어디에 있는 거 서비스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서비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찾을 필요가 없는데 어떤 클래스가 실행되는지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치시는 거죠. 시소에서 여기 클래스 이름점 서비스, 여기도 시소에서 클래스 이름점 서비스 이렇게 쓰셔야 됐었던 거죠. 얘네를 어디에서 실행되는지 보시려면 익스큐트에다가 내가 어떤 서비스 클래스를 실행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실행되는 클래스 확인.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소 쓰시고요. 서비스 변수입니다. 변수. 여기 객체 이름인데 변수. 여기 안에 어떤 클래스가 있지 찾는 게 getClass입니다. 클래스를 찾아가지고요. 이 클래스 안에 이름이 뭐지? getName입니다. getName을 찍어보시면 패키지와 함께 클래스 이름을 출력해줘요. 그리고 다시 실행해봅니다.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해보시면 이게 보드 리스트 서비스 할 때는 패키지와 함께 이렇게 보여주고요. 보드 리스트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어요. 컷 밑에 입장 밑에 보드 리스트 서비스. 메소드는 그냥 서비스 메소드죠. 서비스 메소드가 실행되고 있어요. 이런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소스를 여기다 한 번만 쳐가지고 실행했는데 이제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 있어서 이스큐션을 이용해서 처리하도록 만든 놈은 이렇게 이제
내가 클래스 이름 확인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었나요? 그 get name이 있고요. 그 get name 말고 이제 클래스 중에서는 이제 클래스 이름만 간단하게 보여주는 get simple name이라는 게 있어요. get simple name. get simple name을 치시면 클래스 이름만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주고요. get name 쓰시면 패키지와 함께 길게 보여줍니다. get name, get simple name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쓸 수 있다. 서비스 실행되는 객체를 클래스로 만들고 get 클래스로 받아내고 클래스를 만든 것을 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 클래스, get 클래스가 이렇게 타입, 리턴 타입이 여기 클래스죠. 클래스에 해당되는 거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기 클래스, get 클래스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이제 메시지 클래스가 나온다. 클래스를 가지고 get simple name을 쓰시면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get simple name을 이용해서 이름을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많이 쓰시게 되고요. 실행 시간 어느 정도 그 실행이 됐는지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은 실행해야 될 시간이 이제 되게 엄청 짧게 걸려요. 엄청 짧게 걸려서 그러면 이제 실행되는 시간을 맨 처음에 실행되는 시작 시간을 저희가 이제 한 개 받아야 되잖아요. 롱 타입으로 한 개 받으시면 되고요. 스타트 타임 시작 시간이다. 이꼬로 시스템에 보시면 시스템 점 보시면 저희가 나노 타임이라고 있어요. 나노 타임. 얘는 그 10억분의 1초 단위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요 정도 하시면 나오긴 할 거예요. 나와서 쓰실 수 있으신데 그 다음에 실행되는 시간 말고 시작 시간 말고 끝나는 시간을 여기다가 실행이 다 끝나고 나서 끝나는 시간을 한 개 받는 거죠. 실행되는 시작 시간 말고 실행되는 끝나는 시간, 끝 시간을 한 개 받아요. 엔드 타임으로 한 개 받으시고 나노 타임을 받으시면 시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차이를 시소에서 저희가 이제 그 실행되는 시간을 여기다가 해볼 수 있는데 그 엔드 타임에서 플러스 가로가 갖고 써주시고 엔드 타임에서 빼기 스타트 타임을 빼면 실행 시간이 나오는 거죠. 되시겠죠? 여기 앞에다가 이제 스타트 타임을 한 개 만들고 현재 컴퓨터의 시간 10억분의 1초로 이렇게 받아내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이 다 끝나면 실행을 하고요. 중간에 실행이 다 끝나면 마찬가지로 이제 끝나는 시간을 다시 받아내시고 끝나는 시간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끝나는 시간 빼기 스타트 시간을 하시면 시작 시간을 빼시면 이게 이제 실행 시간이 됩니다. 그 나노 체크로 했기 때문에 시간은 나올 것 같긴 한데 실행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10억분의 1초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드리스트 서비스를 실행하는데 이 정도 걸렸고요. 노티스 실행하는데 그 프로그램 처리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시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볼 때는 그게 큰 숫자로 나오시는데 이걸 10억분의 1초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엄청 짧은 시간 내에 처리가 된 거고요. 이거를 제대로 보려면 나누기 1000 하면 되는데 그럼 0이죠. 얘도 0. 인티저로 했을 때 0. 롱 타입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소수점까지 하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처리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나노 시스템을 이렇게 써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스타트 타임, 엔드 타임을 하면 이 정도 시간에 걸쳐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인 DB 처리까지 합쳐지면 좀 시간이 길어지겠죠. 이런 것들을 하시려면 여기다가 전부 다 짜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자, 내 클래스는 뭐예요? 라는 것을 여기다 찍고 여기다가 이제 하시고 시작 시간, 그 다음에 끝나는 시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처리된 시간 이렇게 짜야 되는 거죠. 짜야 되는데 이걸 한 번만 짜가지고 노티스 리스트 서비스와 보드 리스트 서비스에도 전부 다 짜야 되는데 이걸 한 번만 짜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런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저희가 이 플럭시 구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플럭시 구조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그 바로 실행하지 않고 어딘가 걸쳐요. 걸쳐서 걔를 실행해주는 프로그램을 플럭시 구조의 실행 그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저희가 서버도 이런 플럭시가 뭐나 제가 그 오탈자가 나면 얘가 좀 틀리게 썼다는 얘기라서 제가 이제 맞는데 플럭시 맞아요. 플럭시라고 쓰고요. 구조의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고 플럭시도 중에서 한 개가 제가 제 컴퓨터가 여기 있잖아요. 제 컴퓨터가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저희가 찾으려는 서버가 있어요. 서버가 있는데 중간에 플럭시를 이용해서 여기 플럭시 서버입니다. 플럭시 서버 같은 거를 이렇게 PS인데 플럭시 서버입니다. 같은 거를 회사 쪽에도 만들어 놓으면 제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얘가 이쪽으로 사이트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제 찾아가지고 오게 만들어서 이렇게 처리하게 만드는 거죠. 데이터 전달은 잘 됩니다. 잘 되는데 플럭시 서버를 만들면 좋은 점은 얘가 데이터를 거쳐가니까 속도가 느려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네이버를 여기다가 네이버 서버를 찾아서 이제 그 데이터를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네이버를 찾아서 여기다가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얘도 네이버를 갖고 있어요. 찾은 것을 여기다 네이버에다 줍니다. 줘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줍니다. 그럼 조금 느려 보이겠죠. 한 군데를 거쳐서 왔으니까 다른 컴퓨터가 있어요. 다른 컴퓨터가 있는데 다른 컴퓨터에서 네이버를 찾아요. 네이버를 똑같이 요청을 하면 얘가 바로 여기 내 갖고 있는 네이버를 줘요.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 위로 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줘요. 1번 처리할 때는 여기 1번 요청을 하면 네이버까지 갔다 와서 1번을 합니다. 근데 2번을 요청을 하게 되면 제가 두 번째 네이버를 요청하게 되면 여기 있는 걸 바로 가서 2번을 이렇게 바로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그럼 속도가 훨씬 빨라지겠죠? 두 번째부터는. 아시겠죠? 예,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플럭시 서버를 해주면 속도를 빠르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서 쓰는 것을 이제 쓸 수 있으시고요. 이런 거는 이제 플럭시 서버라고 이해합니다. 서버. 근데 이거는 플럭시 서버를 만들면 그 데이터를 이쪽에서 다 훔쳐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상한 사이트에 접근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으시고, 이 플럭시 서버를 쓰시면 그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아이디와 패스워드 해킹도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는 이제 플럭시 서버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가 플럭시 구조를 가졌으니까 얘가 이제 처리를 하면서 얘를 전부 다 통과하게 만드는 거죠. 통과해서 만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처리를 했고 이런 것들을 하시고 로그 같은 거 이 사람이 어떤 사용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몇 시 몇 분에 이런 처리를 했고 시간은 얼마나 걸렸고 이런 로그를 찍을 때도 이런 걸 씁니다. 오류가 났으면 이런 오류가 났다 이런 것도 해서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해서 사용되는 것도 그런 것도 이제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런 프록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되게 간단하게 한 개의 프로그램으로 여러 개를 같이 돌릴 수 있는 코딩을 작성할 수 있고 이러면 코드도 간단해지는 거죠. 내 코드를 실행되는 것만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죠. 코드도 간단하게 짜가지고 만들 수 있다.